저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어야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점심때 가기로 했으니까 늦기 전에 미리 출발했던 거야. 연락이 안 되면 일단 기다리셨어야죠. 저희는 오시는 줄도 몰랐는데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이런 건 예의가 아니에요. 이번 일은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서로 사생활은 지켜주셨어야죠. 아, 됐어요. 이제 돈 부탁할 일 없을 거예요. 어차피 담보 대출 받으면 되거든요. 너 그 집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소리냐? 어차피 제 집이니까 대출을 받던 팔아먹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놔둘 줄 아냐? 처음 약속이랑 다르잖아. 가만히 안 있으면 내가 그 집 다시 가져올 테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권리로요? 내가 너한테 그 집 주면서 했던 말은 다 잊었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6세 김 씨와 그의 자식들에 대한 사연이에요. 김 씨는 최근 들어 자식들에게 큰 실망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래도 품 안의 자식이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니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결혼할 때는 평생 부모에게 효도를 할 것처럼 맹세하며 온갖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알랑방귀를 뀌었지만 받아낼 걸 전부 받아내고 시간이 흐르자 그런 약속은 까맣게 잊은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이 사람이라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쓸모없는 노인 취급을 한다면 김 씨 역시도 생각을 다르게 먹을 수밖에 없었죠. 너무 시간이 지나 아들, 딸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았지만 예전에 집을 사주면서 김 씨가 받아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주었던 것을 도로 뺏어올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설령 자식이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김 씨도 그런 자식에게는 수억이 넘는 아파트를 물려주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노후를 더 편하게 보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젊었을 때 고생을 적지 않게 했어요. 젊을 때 신나게 고생을 하고 마흔이 훌쩍 넘어서야 겨우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죠. 다행인 건 자식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할 때와 시기가 겹쳤기 때문에 자식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해줄 수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둘 다 모두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 좋은 대학에 진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 후에 남들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직장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은 큰 고생을 한 적도 없고 부모가 고생을 하며 돈을 벌었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인생 난이도가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함께 살 때는 몰랐었는데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김 씨와 아내는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결혼을 하겠다던 아들은 당시의 나이가 겨우 30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때였죠. 너 직장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을 벌써 한다고 그러냐? 제 나이 30이에요. 30이 뭐가 빨라요? 내 친구 아들 중에 너가 제일 빨라. 요즘 세상에 30살에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확실하게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기다려요? 빨리 결혼하면 빨리 자리 잡고 좋은 거죠.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을 줄은 짐작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살림만 차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김 씨 역시도 아들의 결혼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의 능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결혼하면 당장 살 곳이 있어야 하는데 집 구할 능력은 있어?
김 씨의 아내가 아들에게 묻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집은 아버지가 사주셔야죠. 뭐라고? 황당함에 김 씨가 되물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완전 당당했어요. 마치 맡겨둔 것을 찾아가는 것 마냥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연하게 집을 내놓으라는 태도였습니다. 집만 있으면 먹고 살 돈만 벌면 되잖아요. 아버지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하고 결혼 자금을 보태주세요.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시기가 너무나도 빨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을 뿐이죠. 그 와중에도 아들의 태도는 정말 괘씸할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혹시 속도 위반으로 애라도 생긴 거야? 아내의 물음에 아들은 그건 또 아니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둘 다 멀쩡한 직업도 있는데 왜 결혼을 서두르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은 형편이 안 좋아요. 집은 저희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집을 사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아들의 정신 상태가 걱정될 수준이었죠. 부모가 당연히 집을 사줘야 하고 결혼 자금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이 황당했죠. 능력이 안 되면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결혼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지금 당장 결혼을 한다며 우기는 것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들인데 결혼하면 집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선우야, 아버지 말 듣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엄마, 그럼 설마 저한테 집도 안 해줄 생각이셨어요? 엄마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니,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있는데도 안 해준다고 하면 더 서운하죠. 아내에게 대놓고 짜증을 내는 아들을 보며 김 씨는 열이 올랐어요. 너 이 자식 엄마한테 그게 뭔 말버릇이야? 너가 나한테 집을 맡겨놨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집이고 뭐고 한 푼도 보태줄 생각 없으니까 결혼을 하던 말던 너가 마음대로 해. 이런 나쁜 자식을 봤나? 집 내놓으라고 부모한테 윽박지르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당장 결혼할 이유가 어디 있냐? 부모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 할 게 아니라 너가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김 씨의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김 씨의 아내는 금방 마음이 약해졌지만 김 씨는 여전히 아들이 괘씸해서 전혀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내에게서 깜짝 놀랄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우 여자친구한테 애가 있다는데요. 뭐라고? 사실대로 말하면 당신이 화를 낼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한 거래요. 김 씨는 이젠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었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을 서둘렀나 싶었습니다. 애까지 생겼다는데 원룸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게 할 수 없지 않냐는 아내의 말에 김 씨도 속이 답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김 씨를 아내는 며칠 동안 내내 설득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그 녀석이 당연한 줄 알고 집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도 어쩌게요. 애가 생겼다는데 결혼은 시켜야죠. 결국 결혼은 시켜야 할 상황이었고 아내의 말대로 한 푼 없이 결혼을 했다가는 곧 태어날 손주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김 씨는 고심 끝에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일단 집은 해주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지난번처럼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굴거나 우리를 실망시키면 언제든지 그 집은 다시 돌려받을 거야. 그래서 아들과 증여계약서를 쓸 때도 그 부분을 넣어서 작성했어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흔쾌히 그 조건을 수락했고 당장 집이 생긴다는데 이것저것 가릴 처지도 아닌 것 같았죠.
그렇게 아들은 몇 달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김 씨는 약속대로 아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며느리의 배가 불러오지 않아 김 씨가 추궁하자 처음부터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너가 제정신이야? 그런 걸로 부모를 속여? 아니, 아버지가 하도 반대를 하시니까 그랬죠. 어차피 금방 아이 생길 거예요. 내가 어제 반대를 했냐? 니놈 능력에 맞춰서 결혼하라고 했더니 집을 다시 뺏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할 정도로 김 씨는 너무 화가 났지만 실제로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에 며느리가 진짜로 임신을 했다는 말에 마지못해 용서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다행히 아들은 착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뒤에는 딸도 시집을 간다 말했고 아들과 똑같은 선에서 지원을 해주었어요. 물론 그때도 아들 때와 똑같이 증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2장의 서류는 김 씨의 집에 잘 보관되어 있었죠. 몇 년 후 김 씨의 아내는 가본 적도 없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그거 아직도 해결 못 하셨어요? 상담원이랑 전화통화해서 말씀을 해보시라니까요. 해봤지. 근데 무슨 서류를 이것저것 떼서 보내라고 하던데.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서류 떼는 건 내가 주민센터 가서 알아서 뗄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보내야 하는 거야? 엄마,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처에 문구사 있으면 찾아가서 팩스 보내달라고 하면 돼요. 문구사가 어디에 있나? 그러지 말고 너가 한번 와서 같이 다녀주면 안 돼? 아, 알겠어요. 오늘은 바빠서 힘들고 일단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2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많이 바쁜지 아내의 전화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예전부터 아내가 뭔가 물어볼 일이 있어 전화를 하면 그때마다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아내는 한숨을 크게 쉬며 차라리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야겠다고 했지만 딸 역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들처럼 대놓고 귀찮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애 보고 직장 생활 하느라 바쁘다며 나중에 시간 나면 연락하겠다는 소리를 했어요. 이틀을 더 기다렸지만 아들과 딸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김 씨와 아내가 쩔쩔매며 서류를 만들어 보내고 팩스를 보내느라 고생했습니다. 특히 팩스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서 고생을 하고 근처에 문구사가 없어서 사무실이 많은 곳에 있는 사무용품 판매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팩스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김 씨와 아내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안 그래도 당황해서 식은땀이 나는데 자꾸 에러가 나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자녀분들 없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오시지. 결국은 고생 끝에 서류도 보내고 잘못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도 취소할 수 있었지만 너무 고생하며 진땀을 뺐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다신 하고 싶지 않았죠. 아들과 딸은 최근 들어 김치나 반찬을 가져갈 때만 김 씨 부부를 찾았고 그 외엔 주말에 애들을 봐달라고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김 씨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집에는 딸의 손주들이 와 있었어요. 애들은 대체 뭐 하려고 매번 그렇게 맡아줘? 주말에 둘 다 약속이 있다는데 어쩌겠어요. 부모에게 단 10분도 할애하지 않으면서 볼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자식들이 뭐가 예쁘다고 애까지 봐주는지 김 씨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손주 보는 것도 좋아했어요. 맛있는 반찬을 만들면 꼭 자식들 것까지 잔뜩 만들어 챙기는 것도 아내였고 매번 아들, 딸의 집을 방문할 때면 손주들 책이나 장난감 등 선물까지 챙겨서 가곤 했었어요.
김 씨는 그렇게 다 퍼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럴 때가 아니면 아들, 딸의 집에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았습니다. 아내는 새로 만든 겉절이와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새로 샀고 주말에 아들의 집에 가자고 말했어요. 김 씨 역시도 아들네 손주들을 오랜만에 보고 싶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딸은 김 씨네 집이 친정이라 종종 손주를 맡기지만 아들네는 불편해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은 김 씨 내외가 방문했어요. 토요일 점심에 아들 집에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김 씨가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뭐 하길래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일단 시간은 거의 다 되었으니 출발하자고. 아들네 집은 김 씨의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였고 주말이라 차가 막혀서 점심때가 다 되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 아파트에 들어와 15분을 넘게 기다려도 전혀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집에 올라가 초인종이라도 눌러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 역시 가져온 김치를 아들 며느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여전히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고 고민을 하다가 아직 날씨가 쌀쌀하길래 아들의 집 앞에 김치를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두어도 괜찮은 거야. 아직 날씨가 추워서 괜찮을 거예요. 어차피 겉절이라서. 그렇게 김 씨 부부는 아들의 얼굴도 못 본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후 4시가 다 되어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 어디야? 오늘 만나기로 했으면서 집에도 없고 연락도 안 받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김 씨가 먼저 따지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애엄마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오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애들 엄마가 아프다고?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위경련인 것 같은데 일단 애들 처가에 맡겨놓고 응급실에 와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오늘은 하루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다음에 다시 시간 만들게요. 그래, 알겠다.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몸 조리 잘 시켜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났더니 아들에게 화를 내고 쏘아 붙인 것이 조금은 미안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가 걱정이었고 병문안이라도 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그때 생각난 것이 아들의 집 앞에 두고 온 김치통이었습니다. 그거밖에 하루 종일 놔두면 못 먹을 텐데. 그럼 다시 가져와야지 뭐. 김 씨와 아내는 다시 차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고 현관 앞에 그대로 있는 김치통을 챙겨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넘버의 자동차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차에는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 안이 보이진 않았지만 아들의 차와 똑같은 색상의 자동차였고 네 자리 넘버 역시 똑같았어요. 아들은 지금 며느리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 이런 우연이 또 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그 차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며 김 씨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가 되었죠. 아프다던 며느리가 머리에 선글라스까지 하나 얹은 채 조수석에서 내렸고 잠시 후에 아들도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리에 있는 손주들을 하나씩 챙겼어요. 손주들은 어디 물놀이를 다녀온 건지 튜브까지 하나씩 끌어안고 있었고 잠시 후엔 그 차에서 안사동까지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 씨도 아내도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창문을 살짝 열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다 같이 물놀이를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가 당장 내려서 아들에게 뛰어가려 했는데 아내가 손을 꼭 잡으며 그러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김치통만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은 더 이상 김 씨도 아들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자 아들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 괜히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전화드려요. 저희 방금 퇴원했고 저도 밤새 병원에서 뜬 눈으로 보냈어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들을 보며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 밤새 옆에서 간병하고 있었던 거야. 사돈도 애 보느라 고생하셨겠네. 아, 그렇죠. 저보다는 장모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김치는 나중에 제가 가서 받아올게요. 끝까지 헛소리를 하는 아들에게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이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애들 엄마는 안 오고 너 혼자 온 거냐? 아직 몸이 덜 회복된 것 같아요. 이래저래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래, 건강 잘 챙겨야지. 사실 요즘 저희가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아마 그래서 아프기까지 한 것 같은데. 저도 머리가 복잡하고 이래저래 힘들더라고요. 아들은 대체 언제까지 이 거짓말을 계속할 건지 이때부터는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김치가 아니라 돈 달라고 찾아온 거냐? 생각보다 날카로운 김 씨의 반응에 아들은 당황한 듯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말하자면 그게 맞긴 한데요. 너 오늘 그런 소리 하러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너 지난주에 애들 엄마 병원에 입원했던 거 맞아? 그 질문에 아들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당연히 맞죠. 그런 말은 왜 하시는데요? 지난주에 너네 집에 갔었으니까. 집에 아무도 없길래 김치만 놔두고 왔었다가 너희들 병원에 있다고 해서 저녁에 김치 가지러 다시 찾아갔거든. 근데 너는 애들이랑 장모까지 데리고 좋은 곳 다녀온 것 같더라. 그러자 아들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정이 생겼으니 못 만난다고 미리 말만 하면 될 것을. 괜히 전화도 안 받아서 네 엄마 아버지 헛걸음하게 만드니까 좋아. 이래놓고 무슨 사업자금 이야기가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 김 씨는 아들의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참 잔소리를 듣던 아들은 자기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아들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점심때 가기로 했으니까 늦기 전에 미리 출발했던 거야. 연락이 안 되면 일단 기다리셨어야죠. 저희는 오시는 줄도 몰랐는데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이런 건 예의가 아니에요. 이번 일은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서로 사생활은 지켜주셨어야죠. 아, 됐어요. 이제 돈 부탁할 일 없을 거예요. 어차피 담보대출 받으면 돼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돈 문제를 떠나서 여전히 자기 엄마를 우습게 하는 아들이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그럼 너 그 집으로 대출을 받겠다는 소리냐? 어차피 제 집이니까 대출을 받던 팔아먹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그냥 놔둘 줄 아냐? 처음 약속이랑 다르잖아. 가만히 안 있으면 내가 그 집 다시 가져올 테다. 아버지가 대체 무슨 권리로요? 내가 너한테 그 집 주면서 했던 말은 다 잊었어? 그때 계약서에 도장 찍었잖아. 계약서라는 말에 아들은 눈이 커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이미 한참 지난 일이라 계약서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것 같았어요.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한 번 준 건데 다시 가져가시기라도 하실 생각이세요? 아들은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더욱 커졌지만 김 씨는 이미 결심을 내린 상태였어요. 이미 자신의 명의가 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아들은 집을 뺏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확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아들이 몇 년 전부터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아파트를 도로 가져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고 아들은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진심이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 등기 받았지? 집은 빨리 비워라. 서로 번거롭게 하지 말자. 아버지, 저는 이미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을 다 투자한 상태라고요. 이대로 쫓겨나면 저희는 빈털터리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게 내 잘못이냐? 잔말 말고 월말까지 빨리 집 비워. 아들에 이어 며느리까지 결혼하고 처음으로 김 씨에게 전화를 걸 정도로 두 사람 모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김 씨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다른 방법이 없던 아들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운함과 충격이 컸는지 그 뒤론 김 씨와 아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죠. 엄마, 저희가 홍삼 좀 보냈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너가 웬일이야? 웬일이긴요. 엄마, 아버지는 제가 챙겨야죠. 자기 오빠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딸은 이전과 태도가 180도 달라졌고 김 씨의 눈치를 보며 자기 엄마를 극진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방강제로 맡겨놓던 손주들도 더는 맡기지 않았고 매번 선물이며 용돈까지 보내왔어요. 너무나도 속보이는 변화였기 때문에 이걸 기뻐해야 할지 씁쓸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 뒤에는 아들이 다시 김 씨에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니 집을 다시 돌려달라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그 집은 전세를 줘버린 상황인데다 아들의 사과를 어설프게 받아주며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한때 자식의 일이라면 자기 일보다 먼저 챙기던 아내도 그때 그 광경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이제는 아들이 뭐라고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김 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언젠가 김 씨 부부가 아들 내외와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만 적어도 빠른 시일 내는 아닐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